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에서 3%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이며 기준금리가 연 3%대로 올라선 건 2012년 9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분위기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 부정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50곳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위장 전입과 위장 이혼, 대리 청약과 대리 계약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작성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3,446만 필지로 올해보다 100만 필지가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조사된 표준지는 올해보다 4만 필지 증가한 56만 필지며 표준지와 개별지의 비율은 1대 67에서 1대 63으로 낮아져 촘촘한 가격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국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경기 악화 속에 금리 인상은 예고된 수순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영끌족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모습입니다.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또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더 끌어내릴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특히나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원래 이제 알았던 좀 분들하고 좀 연락을 하면 어디 여행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날씨도 좋고 뭔가 여행도 가보고 특히 요즘 또 해외로 가는 길이 열려서 여기저기 좀 가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가는 건 좋은데 갔다 온다고 해서 뭔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더욱더 뭐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우리가 지금 알아볼 시기고 다녀야 될 시기지만 이럴 때 우리가 부동산 또 투자 기회, 또 자산 관리 이걸 항상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행은 따로 지인분들하고 많이 알아보시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이 부동산의 투자 기회, 자산 관리 기회는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싹 한 자리에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부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부동산 가보자고
자, 오늘 역시나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고 계신데요.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됐습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유, 그냥 그 현지에서 너무 아주 맹지고 나쁘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 상태인데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좀 문의해보고 싶어서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토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 주소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저기 강원도 그전에 얼마 전까지도 남면이었어요. 그쪽이 네. 동면 남면 그렇게 인구가 적어서 근데 동면 남면 그쪽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는 남면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저거를 보다가 보니까 국토 정중앙면으로 바뀌었어요. 주소가. 네. 국토 정중앙면 가오장리산 167번지예요. 네. 자, 이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전망이 점쳐지는지 제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강원도 양구군의 국토 정중앙면입니다. 가오장리 산 167인데 양구하면 국토 정중앙이라고 해서 한반도의 배꼽이다 막 이러는데 정말 면이 국토 정중앙면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토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좀 명칭이 좀 바뀌었다는 건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예, 이렇게 신청도 하시고 큰 용기 내셨네요. 네, 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의 명칭이 바뀐다거나 뭔가 새로 생긴다는 건 우리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그래서 거기선 맹지라서 길도 없고 맹지라서요. 맹지고 앞이고 뒤고 코너고. 자,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요 산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도로랑 붙어 있는 또 산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도로랑 붙어 있는 논두렁 밭두렁 있어요. 네. 또 코너 창고 있는 좀 뭔가가 또 있어요, 시청자님. 네. 결국은 얘를 사건 어쨌든 얘들이 이제 올라야 되잖아요, 시청자님. 그럼 어쨌든 이 동네가 다 좋아져야 오르잖아요, 시청자님.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도로가 좁냐, 넓냐, 있냐, 없냐, 모양이 세모냐, 네모냐 이런 건 당연히 중요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 이제 호재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양구라든가 속초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일부 지역이 좀 꽤 오르고 있어요, 시청자님. 근데 거기는 그대로 아세요? 있어요. 호재가 이제 있는데 지금 주변에 보시면 강화, 간성 이런 고속도로라든가 더불어서 춘천 아시죠? 네. 춘천에서 이렇게 속초로 들어가는 철도길이 열린다라든가 네. 아니면 양구 이렇게 영천 간 고속도로 호재라든가 그래서 이 호재들은
옛날서부터 있었던 호재예요, 시청자님. 네, 32년 됐어요. 그렇죠. 오래됐죠, 호재가.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30년이 공약을 해도 30년이 오래 걸리는 부동산이 있고 공약을 내건 지 3년 만에 엄청 빠르게 개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조언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있어서의 도로라든가 철도들이 빨리 개발되면 좋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예, 이게 빨리 개발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 상태에서 좋은 건 춘천이랑 지금 양구 라인이라든가 요 속초 라인 있죠, 시청자님? 네. 요게 올해 이런 10월 18일 이때 요 철도가 착공이 들어가요, 시청자님.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 저기 저는 아무 소식도 없고 어. 그 현지 그 지금은 부동산 안 하시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젊어서 부동산 하셨을 때 이제 그분이 부동산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 줄 알고 근데 아. 그분이 그러셔요. 아, 어떤 근데 그- 할아버님이 예, 그러셔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어. 이제 자기가 여기 가구장리 바로 옆에 정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 사통팔달 아주 동네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참 좋다 그래서 아. 거기도 여기 들어설 줄 알았더니 자기 예상대로 거기 여기 안 들어서고 하리로 양구 여기 들어섰는데 네. 그 하리에서 양구역에서 말하자면 또 인제로 가는 그 속초까지 가는 길이 저 있는 데 쪽으로 간다. 그 산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으로 갈 때 점을 일단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공사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할 때 거기를 점을 찍고 다닌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지 그 점 찍는 부분이 저 있는 쪽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 일단 알겠어요, 시청자님. 알겠어. 뭔가 한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없어요. 자, 보세요, 시청자님. 네. 부동산을 하실 때 현지인이 투자를 잘할까 못할까요? 모르겠어요. 자, 나이를 많이 드셨으면 투자를 잘해요, 못해요? 이거는 투자랑 아무 관련이 없어. 오히려 현지 사람이 투자를 제일 못해,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근데 저도 이제 지나보니까 얼마 그냥 안 잘 있으면 모르겠어요. 착공을 하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미래만 알면 되잖아, 미래. 그죠? 그렇죠. 제가 이제 들어드리는 게 또 전문이라서 내가 듣는 네. 건 하루 종일도 들어드릴 수 있거든, 시청자님. 그건 내가 따로 들려줄 테니까 오늘은 내가 이 부동산에 좀 방향을 좀 잡아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 철도공사가 착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예정대로 잘 된다라고 한다면 2027년에 이렇게 길이 잘 열려요. 90km 이상의 큰 이런 철도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춘천에서 속초선이 어쨌든 착공을 해버리고 막 투자를 해버리다 보니까 어쨌든 시청자님 부동산은 오를 여지가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까지는 동네가 막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아직 이 동네가 질비하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 아직 10,000원, 30,000원, 50,000원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싸다고 투자를 하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그 안주인분한테 싸다고를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싸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착공되는 게 들어가지고 더불어서 착공이 되고 나서 2년쯤 지나고 나면 이 철도 주변에 또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 산골이라서. 착공이 돼서 공사를 하고 개발을 하면 주변에 일부 구간에 투자가 이루어져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시청자님이 미래 전망이 밝아질 때가 언제냐면 앞으로 5년 뒤에요, 시청자님. 당장 보시는 게 아니라 5년은 봐야 돼, 시청자님. 아휴, 이해되세요? 전 3년이라고 또 그 3년인 줄 알았어요. 아, 3년 만에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자, 제가 5년이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3년 만에도 될 수 있긴 해요, 시청자님. 네. 근데 5년 생각했는데 3년 만에 되면 기뻐요, 안 기뻐? 좋죠. 너무 좋지. 이해돼요? 네.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그냥 1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줘도 감사하다 그랬는데 친구가 1,000만 원 갚아주면 행복해, 안 행복해?
아니 똑같은 거요. 이제 돈 많이 받는다니까 행복해 하시네. 어쨌든 여기는 좀 5년 정도는 있으셔야 돼, 시청자님.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동네 이름도 바꾸고 착공도 되고 개발이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 시청자님의 부동산 미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한 5년 정도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고, 뭐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뭐 3년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니까 물론 당사자 시청자님 입장에서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유하신 기간이 있는 만큼 이 정도의 시간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도 될 법하니까 5년만 좀 더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한 가지 끊기 전에 제가 한번 저거 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건 다 좋아요. 근데 인구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들어와야 개발을 하는데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거기다 저기를 할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시청자님 생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제 생각이죠. 그 생각이죠. 자, 그럼 발전도 없는 동네에다가 철도를 심심해서 나요? 정부가 뭔가 바꾸려고 나요, 시청자님? 글쎄요, 아무도 미래를 보고 저기 하겠죠.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이 답답하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뭐든지 거기서 볼 때 지나가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지 부동산에서. 자꾸 현지 얘기하는데 현지 사람이 부자냐고, 시청자님. 현지 사람 말을 듣지를 마라. 이해되세요? 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나 하겠어. 어쨌든 유지하시고 5년만 참자.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답답한 속을 다 쏟아내시느라 저는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막 속사포로 답답한 마음 털어내 주셨는데, 자, 강원도 양구군 이 국토 정중앙면 가오장리의 토지 아직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길게 한 5년 정도 바라봐 보시는 걸로 하시죠.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서울시 인평구 연마로 85요. 네. 32시완이요. 이게 지금 검색해보니까 빌라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혹시 어떻게 될 전반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집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뭐 재개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그저 궁금해야 제가 왔거든요. 네. 자,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서울 은평구 영말로에 있는 호림 리슈리안 빌라입니다. 자, 영말로의 이 빌라,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로 궁금한데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예쁘신 앵커님까지 정말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잘 얘기해드려야 되겠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거주하시긴 어때요? 저건 평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평수가 작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매수를 좀 언제 하셨죠, 시청자님? 2년 한 8개월? 2년 2년 4개월 9년 정도. 됐어요. 뭐 어제도 요즘 뭐 주변 뭐 부동산 좀 내놔 보시고 뭐 다니시고 하면서 좀 가격은 좀 오르셨습니까? 이사 온데 내꼴 한 1년 있으면은 14%가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다 떨어졌죠, 뭐. 네. 다 떨어져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집받아 집 사가지고 저 집사람도 힘들고 집사람도 좀 힘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한번 더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뭐 팔아야 할지 궁금해가지고. 좀 뭔가 좀 대책이 좀 필요한데 네. 좀 미래가 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주변에 뭐 큰 호재를 본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지금 역촌 사거리 아시죠? 예. 역촌 사거리 이제 오른쪽과 역촌 사거리의 동측이 있고요.
예. 역촌 사거리에 서측이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이 역촌 사거리에서 동측은 이 대조 재개발이라고 하는 예. 이 개발이 뭐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 좀 좋은 영향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근데 이제 역촌 사거리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예. 얘는 좀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좀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는 좀 뭔가 이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시청자님. 지금 2년쯤은 부동산에서 뭐 재개발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제 왜 그것도 소식 쏙 들어가가지고 아, 2년 있으면 재개발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시청자님? 아니 재개발한 게 아니라 음. 그거 아마 그 연천역에서 그 부산역까지 재개발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새 건물인데 건물 새 건물 어떻게 재개발하냐고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 이건 당연하죠, 시청자님. 그래가지고 재개발한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아, 우리 시청자님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그 당시에 네. 제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제가 이걸 이제 새 건물을 사셨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건 이제 패스를 하고 우선 네. 역촌사거리 오른쪽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여기가 좀 지가 상승이 좀 된다,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러면서 뭐 과거에 뭐 불광동 휘발유 해가지고 불광동 라인이잖아요, 시청자님. 예. 요런 오른쪽도 이렇게 좀 잘 되고 그 모든 근원은 이제 연신내 이제 GTX입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연신내를 중심으로 해서 요 불광동, 대조, 녹번이 이제 엄청 올랐는데 예. 상대적으로 요 구산이라든가 역촌 예. 요 왼쪽들 라인들 같은 경우는 예. 이 동네 이제 문제가 이제 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제 은근히 이제 신축이 좀 꽤 있어요, 시청자님. 예, 맞아요. 예, 그럼 신축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 예. 사업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세대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값은 값대로 올라버리고 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대조가 쭉쭉쭉쭉 치고 나가줘야 시청자님이 더 오를 수 있는 형국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GTX가 이상적으로 빨리 돼서 연신내역에 있어서 폭발적인 상승, 대조의 빠른 상승을 통해서 지가 상승 평균에 의해서 얘가 오르는 거 이제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시청자님. 당장 1, 2년 보실 게 아니라 한 4, 5년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근데 나는 이 기간이 답답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재개발하는 지역으로 옮기신다거나 다른 재건축을 하는 곳으로 좀 동네가 좋아지시는 쪽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시청자님. 아. 즉 뭐냐면 무조건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하면 뭐 예.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언제 될 거냐고 한다면 못 기다릴 사람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건 언제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네, 맞네. 5년 정도 있으실 법하다라고 한다면 유지시지만 뭐 네. 이런 금전적인 분부 제가 디테일하게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좀 현 상태에서 이 상황이 난 너무 싫다라고 네. 한다면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앞쪽으로 나오시는 부분에서의 좀 뭔가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으니 아니면 경기도권으로 가신다거나 다른 곳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이 또한도 역시 이제 돈 문제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가장 편한 거는 유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두 분이 마음을 맞춰서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쪽으로 뭐 이동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아. 시청자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셔요? 아, 글쎄, 저 금방 선생님 말 들으니까 조금 각기 생기는데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라는 거 이제 좋은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런 시국에 내가 부동산 공부도 더 해보고 내가 몰랐던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빌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선생님, 혹시, 선생님, 네. 혹시 아파트가 오르면은 빌라로 오른가요? 아니면은 뭐 빌라가 아파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이제 참신한 질문이신데 좋은 네. 질문이세요. 어쨌든 뭐 부동산이 좀 상승장이면 이제 아파트도 오르고 빌라도 이제 오르는데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개발 호재가 좀 많거나 좀 변화되는 좀 지역 위주로서 먼저 오르겠죠, 시청자님. 아. 그래서 우리 혹시 가면은 혹시 뭐 1년, 2년, 3년, 5년 안에는 집값이 원래 힘들겠네요. 딱 제가 뭐 점쟁이처럼 뭐 5년 안에 힘들다 그렇다 그런 얘기보다는 시청자님, 예. 이런 주변에 불광 재개발, 제조 이런 재개발, 이런 GTX 호재들 때문에 얘들이 잘 나가면 시청자님도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얘들이 많이 올라야 시청자님도 꽤 오르는 거지, 얘들은 대면 오른다고. 그러니까 3억이 올랐는데 뭐 한 4, 5천 오른다. 그럼 3억 올랐는데 5천 오르니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렇죠. 아니 그런 거라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뭐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보단 그 기간을 가지고서 내가 좀 답답하고 좀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몰랐던 지금 달라지는 뭐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다른 서울 외곽 쪽에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조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시청자님 결론 내리기가, 시청자님 좀 자금도 생각해야 되고 나머지 것도 이제 제가 조언을 좀 더 듣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차라리 제가 한번 따로 연락을 드려서 예. 서울에서 뭐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기신다거나 아니면 경기도권 내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보신다거나 그런 부분에 따로 조언을 드릴 테니까 우선 지금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 은평구 영말로 호림 리슈리안 빌라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다 해결해 드리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어서요. 전문가님이 따로 또 연락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조금 더 상세한 답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 들리세요? 시청자님? 잘 안 들리는데. 서울경제TV고요. 여보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네, 말해도 돼요? 네, 어디 부동산 궁금하신 걸까요? 안성시 네, 미양면 네, 양지리 네. 103- 외에 2개가 더 있어요. 토지 2필지 네, 정도 네, 있으신 토지요. 걸까요? 네. 자, 네. 지금 뭐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네. 앞으로 전망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경기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토지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성부동산 정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안성에 아주 잘생긴 부동산이네요, 시청자님. 네. 예, 멋있게 잘생겼네. 이거 뭐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이 동네에서 원래 농사 짓던 분이세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데요. 네. 옛날에 뭐 옛날에. 전원주택 그래가지고 거기다 산 거거든요. 아, 옛날에 사셨구나. 네, 87년도에 샀어요. 아, 꽤 오래되셨네,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남에 뭐 복부인분 중에 보면 음마 아파트 아시죠, 시청자님? 네, 예전에 이제 음마 아파트를 팔아다가 이제 안성도 안성이지만 평택에 땅을 엄청 네. 사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뭐 욕을 먹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평택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좀 잘해서 좀 잘 되신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또한도 역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좀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뭘 부동산을 좀 보는 뭐 지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미미했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보시면 옆에 뭐 면사무소 있고 뭐 큰 도로 있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주변에 네. 이제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저런 일자리 있는 부분들이 뭐 시청자님이 뭐 나름 좀 신경을 써서
좀 그때 사두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이제 이게 결과가 좀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제 현 상태를 그럼 짚어보자고요. 네. 자, 현 상태에서 미래를 볼 때 좋은 장점이 뭐냐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쏟는 자산가들이라든가 안정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에서 안성 쪽으로 고속도로 내려오는 거 아세요? 네. 예. 그래서 요게 내년 상반기 안까지 해서 이게 다 개통이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이렇게 세종까지 가는 도로인데 어쨌든 내려오면 안성도 일자리가 있지만 평택에도 일자리가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요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좀 가기가 좀 용이하겠죠,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그동안 경부고속도로에만 좀 의지를 했었던 이런 고속도로가 서울 세종고속도로를 통해서 열린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내년 하반기가 되면 지금보다는 좀 한결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더 업이 되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거기 전문가님 거기 가요. 도로가 네, 지금은 편도 2차선인데 네. 4차선 된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아유, 4차선 되면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시청자님. 그게 4차선 된다고 지금 그래요. 저희가 좋은 소식입니다, 시청자님. 도로하고 땅하고 껴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네. 필지가 뭐 2-3개 정도 있으시다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건 제가 따로 이제 지적도를 한번 보면서 필지 관계에서 한번 더 자세히 좀 봐드리겠고요. 네. 그러면 좋은 장점이 뭐냐. 옆에 지금 제가 아까 내려드렸던 자, 예전에 자, 서울에서 저 부산으로 내려가는 내려가는 요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시청자님?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개발이 어쨌든 돼서 이 경부고속도로 주변이 어쨌든 값이 지금 엄청 많이 올랐는데 시청자님도 요 경부고속도로 개발했던 거 아시죠?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셨어요?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개통이 되고 개발이 되고 통행량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우리나라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투자한 네.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지금 그 기운이 그대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요쪽에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집중이 돼서 요 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 도로가 주변이 개발이 되기가 좀 용이한 거예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미래 전망이 상당히 좀 밝다. 그래서 여기는 내년 하반기 있죠? 네. 내년 하반기, 내년 요맘때쯤 있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시게 되면 상당히 동네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요 밑쪽은 이런저런 공단 산업단지가 좀 많지만 여기는 이제 네. 주거지라든가 새로운 좀 개발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빠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에는 부동산 가치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크다 보니까 내년에 한번 승부수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예. 일인데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저도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시청자님. 예. 주요인 곳에 너무 잘하셨어. 그래서 내년에 뭐 좋은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네. 토지 하나로 건물이 막 2개, 3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하여튼 좋은 좀 기운이 내년에 확 올 것 같으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아, 우리 시청자님 투자 잘 하셨네요. 자, 경기 안성시 미양면 양지리의 이 토지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1년 정도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상록구 성포동의 예술인 아파트 25평을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되네요. 매도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요새 이런 사연이 참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보유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면 과연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될지 이런 사연들 많이 오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안산 예술인 아파트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뭔가 예술인들이 좀 많이 사실 것 같은 아파트죠. 그래서 예술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안산이에요. 이제 안산에서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사시고 도심권에 있어서 좀 중심이 보면 바로 앞에 요 중앙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또 고잔역이 있고, 그래서 동네가 뭐 이렇게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뭐 안산 스타디움이라든가 고잔 공원이라든가, 그래서 동네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여기에 좀 오밀조밀 좀 모여 있고 주공 아파트도 많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주변에 힐스테이트라든가 이 푸르지오, 그래서 안산 파크 푸르지오,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중앙 아파트 해가지고 일찍이 전에 있었던 오래된 건물들을 많이 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술인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부동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랑도 가깝고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주변에 힐스테이트랑 푸르지오가 이미 선점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한 그런 동네예요. 이제 그만큼 좋은 동네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예술인 아파트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이런 개발을 했을 때 요즘 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어쨌든 정부에서 좀 줄여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 좀 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현 상태에서 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이러저러 한 부분에서 사업성이 어쨌든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분담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 그 와중에서 용적률까지 좀 상대적으로 좀 꽤 높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8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1000세대가 넘는 이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리모델링으로 이 전환을 확실하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개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동네 분들의 이런 이해관계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변에 푸르지오가 힐스테이트가 들어간다는 점, 주공들이 아직도 있다는 점, 어쨌든 요 부분들 자체가 요 안산에서도 요 동네는 좀 중앙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금액이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좀 단기 투자에 있어서 좀 살짝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어쨌든 뭐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 상태에서 이런 금액적인 부분, 뭐 사업적인 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유지를 하시고,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인지를 하시고 좀 들어가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의 예술인 아파트, 우리 시청자님은 뭐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유지를 해보시는 이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좀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또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자, 그리고 특별 세미나가 준비돼 있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에 대구 지역 특별 세미나가 준비돼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대구 간다 아닙니까? 자, 대구 이 특별 세미나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어떤 정보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대구 세미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대구 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적극적이시고 복부인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원정 투자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일단 포인트가 대구 지역에 뭐 공급이 많다고 해서 아파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고, 부동산 전망이 또 어떻게 될까? 특히나 이제 고금리, 고환율적인 부분에서 좀 방어적인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이런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상승하는 지역,
분명히 내 레이더에 걸리는 지역도 있겠지만 내 레이더에 안 걸리는 내가 모르는 지역이 어찌 보면 더 귀한 부동산일 수가 있고 분명히 내가 알고는 있지만 투자할 생각을 못했던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좋고 어디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상가나 건물이 좋고 어떤 토지가 있는 좋은지에 따라서 전부 다 제가 찝어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최대한 활용하시고 자산관리에 활용하셔서 전부 다 활짝 웃게 만들어드리는 세미나 시간입니다. 네, 10월 28일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촉 계속 세워서 우리 시청자님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 평택시 진이면 네, 하북리 네, 247-5번지 네. 지금 5, 6년째 보유 중이거든요. 네. 앞으로 더 보유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 옆에 3단이 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우리 시청자님의 토지가 좀 더 좋아질지 아니면 지금 네. 정리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평택입니다. 평택 진이면 하북리 토지인데요. 일단 평택이라 기대감이 좀 있는데 전문가님 이 토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평택 기대감을 가지고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네네. 옥구슬이시네. 네, 5, 6년째 보유 중에 있거든요. 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하고. 일단 뭐 도로가 앞에 멀쩡히 붙어 있고 모양도 네. 아주 그냥 깔끔하네요, 시청자님. 네, 근데 이제 뭐 도로보다 뭐 모양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위치인데 일단 평택에서도 가장 힘이 강한 동네가 있고 그 다음으로 힘이 강한 동네가 있고 그 다음으로 힘이 강한 동네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뭐 마치 뭐 이런 게 있죠. 시청자님, 우리 남자친구 사귀실 때 제일 잘생긴 사람이랑 사귀실 거예요? 중간으로 잘생긴 사람이랑 잘생긴 사람이랑 사귈 거예요? 못생긴 사람이랑 사귈 거예요? 내실이 알찬 사람이요. 아, 내실이 잘 알잖아. 내실은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넣고 봤을 때 이제 보게 되면 힘이 가장 강한 곳을 한다 했을 때 보면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좀 내려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쪽은 LG가 있는 지역이다. 네. 그래서 근데 평택에서 거기서 가장 좀 힘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조금 떨어졌거든요. 아, 그렇죠. 힘이 가장 강한 곳은 요 고덕 쪽이 힘이 강한 거고 네, 네, 두 번째로 강한 게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요 진이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현 상태에서의 이제 호재는 LG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진이 여기 멀지 않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이 테크노밸리 그리고 LG 가까운 곳에 가곡지구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이 역과 새로운 도로와 이런 일자리와 도시개발들이 합동으로 들어가면서 동네가 좋아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지금 동네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2년만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그래요? 예, 2년만 계시면 여기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진짜요? 예, 뭐냐면 요런 도시개발이 들어간다는 게 지금 이제 지제역 아세요? 혹시? 네, 네. 예. 그래서 이 도시개발이 뭐 동삭도시개발, 동삭 2도시개발, 모산, 영신 이 세교 도시개발서부터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도시개발들이 많이 됐어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이 평택에서 땅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지셨고 그 일이 이 진이역 쪽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면 멀리 가실 것도 없고 딱 2년만 계세요, 시청자님. 아, 감사합니다. 2년만 계시면 이분들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개발해야 되고 이분들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먼저 진행을 하니까 시청자님도
개발하기가 용이할까요? 용이 안 할까요? 그렇겠죠. 여기 개발하기가. 좋아지면 시청자님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2년만 즐겁게 보유하세요,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이렇게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 인지하시고 2년만 즐겁게 보유하셔라. 이렇게 결론 지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기분 좋은 상담이었습니다. 경기 평택 진이면 하북리 토지 한 2년 정도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자, 속도 조금 높이면 전화 하나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아주 목소리가 기분이 좋은데 어떤 네. 부동산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제 목동 네. 13단지 그거 재건축이 될런지 안 될런지 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이미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 거주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건가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양천구 신정동 이 목동 13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교육의 중심.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목동 13단지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환영합니다. 너무, 네, 답답해서 전화 드렸어요. 뭘 답답해요. 목동 재건축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셔, 시청자님. 되겠죠. 일단 네. 포인트는 뭐 부동산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 뭐 시범에 대한 변화라든가 여의도가 어쨌든 많이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얘들이랑 뭐 잠실도 뭐 주공 5단지라든가 뭐 아시아 선수촌 막 해가지고 뭔가 때려 부시는 재건축하고 뭔가 사업성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그 여파가 어쨌든 돌고 돌고 돌아서 목동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래서 목동이 단지수가 많아요, 시청자님. 예. 그 단지수가 많다 보니까 뭔가 개발을 하거나 추진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솔직히 아파. 단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워낙 그래서 크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줘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이 막 크게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좀 싫은 입장이시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의도 쪽이라든가 강남 3구 쪽으로 뭔가 재건축하는 그런 지역에 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어쨌든 거기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게 되면 목동으로 좀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양천구청 앞에다가 더불어서 뒤에 있는 뭐 차량기지 그리고 이 동네가 뭐냐 뭐 갈산공원 요 주변도 좀 거시기 했었는데 어쨌든 목공 파크자에도 들어가면서 어쨌든 산뜻하게 바꿔놨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많이 변했죠. 네, 그래서 네. 동네가 학군도 좋고 어쨌든 교통도 양천구청역 바로 앞에 있으셔서 저는 뭐 당장 이때 된다 저때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살짝 여의도랑 지금 강남 3구 쪽에서 재건축 일어나는 부분에서의 이 진행들이 매듭이 좀 지어지거나 소강이 살짝 됐을 때 목동으로 다시 넘어올 여지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네. 살짝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내년은 내년 상반기엔 좀 기대를 해볼 법하다. 이렇게 좀 네. 조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문가님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속이 좀 팡 뚫리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답답한 속 좀 시원하게 뻥 뚫리셨을까요? 자, 목동 13단지 아파트 내년 상반기 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의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 준비돼 있는데요. 이 내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